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미나이한테. 자, 야, 요거 재밌네. 자, 질문에서가 올림픽공원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은 공동지하 출입구 혹은 설계상 지하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공원 도면은 공개 도면이니까 네가 찾아서 확인해줘. 펜싱 경기장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이 이동할 정도의 공간이 있냐? 자, 지상 중심의 보행 체계라고 했고 여기에 보면은 펜싱 경기장의 지하 공간 용도, 하역 및 물류 동선. 쉽게 말해서 대규모 공연이나 경기 진행을 위한 장비 반입을 위해 경기장 지하와 연결된 하역장이 존재합니다. 자, 기계 및 전기 설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공조 시스템, 전기실, 배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수 관계자 전용구역, 경기장 내부에서 선수 대기실이나 사무 공간으로 연결되는 제한적인 지하 동선은 있으나 이는 보안구역으로 일반인 이동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 일반인이 이동하는 지하 통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직원이나 관계자 혹은 유지 보수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관계자 전용 지하 동선의 존재 여부, 선수 관계자 동선, 지하 1층에서 선수 대기실 라크룸 준비점에 위치하며 이는 경기장 내부 경기장 바닥면과 연결됩니다. 이 공간은 외부인과 완전히 차단된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지상에서 이동하는 동안 선수단은 지하에서 경기장으로 바로 진입하는 구조죠. 자, 유지 보수 및 물류 통로. 펜싱 경기장과 같은 대형 다목적 시설은 무대 장치나 대규모 경기 설비를 반입하기 위한 하역장이 지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역장은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의 서비스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자나 기술팀이 지상 이동 없이 지하에서 바로 건물 내부의 주요 설비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공동구 유틸리티 튠 터널입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단지 특성상 여기 나오죠. 전력, 통신, 난방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공동구는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좁고 설비가 밀집하기 일반인 사람 이동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며 오직 시설관리팀이 정기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고도의 제한구역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그런 거 관계없어요. 답 나왔죠? 왜? 이게 내 전공 분야잖아. 통신. 우리가 형님들 대규모 큰 대규모 건물이나 혹은 넓은 대규모 단지 내에서 통신 작업을 하면은 밑에 우리가 기어서 가건 어땠든 간에 우리 같은 특별한 관리자들이 다닐 수 있는 지하 유틸리티 통로가 있습니다. 쟤들은 이미 봉쇄되고 난 그 다음날 저녁부터 다 빼돌렸을 거야. 빼돌렸다면 매일 조금씩 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언론에 노출된 거야. 2주 동안 그 작업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형님들, 나 형님들한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뭐 차단 이런 거 안 해요. 오늘 점심 방송은 차단 없어요. 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자, 올다르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형님들은 뭐라 그랬죠? 미국 쪽 요원이다, 모사드다, 아니면은 애국 투사다, 애국 열사다, 애국자다 그랬는데, 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어떤 새끼의 유튜브를 쳐보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새끼의 유튜브를 봤길래 갑자기 올다르크가 투표 용지를 빼돌리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피리 소리를 들은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올다르크가 여전 사람에 혼자서 그 잠시를 지켰다며. 근데 갑자기 왜 올다르크가 투표 용지를 빼돌리는데 일조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지? 야, 이거 진짜 형님들.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어제는 윤상현이가 윤어게인이었는데 오늘은 저륜이.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 항상 의심하고 중립기어 박아라. 설레발치지 마라 그래. 왜 그런 피리 부는 소리에 쫓아다니는 쥐새끼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소리에 휩쓸리냐는 거죠. 나는 올다르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부터 난 그랬지. 애국투사일 수도 있고 혼자 그 길 지킨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그때 처음 그 사태에 있어서 내가 형님들에게 왜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면서 온갖 이슈가 뿜어져 나오니까 뒤늦게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다 그랬지. 왜 신원을 특정 못하냐고 내가 계속해서 형님들에게 그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그날 방송에서도 불과 며칠 전이야. 그날 방송에서도 나보고 왜 올다르크를 의심하는 겁니까? 왜 의심하죠? 라고 내 하는 말에 반박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첫 빨지 마라고. 올다르크 그렇게 첫 빨더니 이제 와서는 지금 쇼츠도 그런 쇼츠가 나와요. 안에 투표 용지가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그 시간 벌어주려고 올다르크가 막고 있었다. 뭐 그런 그런 뉴스들도 돌아다닌단 말이야. 짤이. 그러니까 형님들의 생각은 뭐냐는 거야. 첫 빨다가 아니면은 또 모른 척, 아닌 척.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닌 척 서리슬쩍 빠지고. 그러니까 우파가 병신 소리를 듣는 거야. 니들 스스로가 병신이길 자처하는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 이런 뭔가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은 지켜봐라. 함부로 주댕아리 나불거리다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때는 또 아닌 척하고 또 모른 척하면서 또
빨았다가 욕했다가 다중이들이야? 형님들 다중이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아니야 내가 지금 내 방송에 특정인을 내가 찍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내가 그 관련 쇼츠가 보이길래 하는 이야기라고. 그 관련한 이야기들이 SNS나 커뮤니티에 올라오길래 하는 이야기라고. 형님들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거 정신병이야 진짜. 이거는 애국하는 게 아니야. 니들은 애국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팔랑기로 팔랑팔랑거리면서 신념도 없고 사상도 없이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는 거는 이거는 애국이 아니야 형님들. 제2의 홍콩을 만들려는 제2의 홍콩을 만드는 형님들이 거기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왜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면 다 우파라고 생각해?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리냐? 그거 못 버리면은 형님들은 그냥 제2의 홍콩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매국노. 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우파 이재명 욕하고 우파를 칭찬하며 민주당을 욕한다. 갑자기. 그리고 마치 자신이 우파의 전사인 것 같이 떠벌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의심해야지. 연속성이 없잖아. 왜 의심을 안 해? 자, 형님들. 김일성의 자서전에 보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삭제됐는데 김일성 자서전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냐? 나는 전쟁에서 후퇴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침투를 지시했다. 자, 북한이 중공군의 도움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고립이 되면서 강원도 쪽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많은 북한군들에게 남한에 침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숫자가. 제가 형님들에게 대한민국 간첩이 500만이라 그랬어요. 500만. 거짓말 같아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500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생계형 간첩부터 스스로 간첩까지. 저는 형님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 간첩 500만이 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 형님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 그렇게 끌려다니면은 본인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앞에서 떠들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군가가 민주당 욕을 하고 이재명 욕을 하면은 우파라는 그 공식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재명 욕하면은 내 친구 빨갱이들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해. 그럼 걔들 다 우파야? 아니야. 걔들 빨갱이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유재일이 우파입니까? 빨갱이에요. 백광현이가 우파예요? 지금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백광현이 자꾸 내보는데 이낙연 지지자고 민주당이에요, 백광현. 근데 백광현이가 TV조선 자꾸 나오고 채널A 나오고 이러니까 마치 백광현이가 우파인 줄 착각하는 늙은이들 존나 많아요. 백광현을 국민의힘으로 미쳤어 이 새끼들아. 도라이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게 우파야. 이러니까 우파가 제대로 된 우파가 있나? 프로파간다나 하고 선전만 해가지고 걔들은 얼마나 우파되기 쉬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지령 내렸는지 알아요? 내가 또 설명해줘 이거. 내 방송 들으신 분들 알죠? 민주당에서 지금 유튜브 세탁해가지고 우파 유튜버로 해라. 민주당 이재명만 까면은 떡상한다. 지령 떨어져 있었어. 누가 한다? 촛불연대. 그래서 얘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저기 다 모여 있어. 이재명 민주당 욕한다고 우파라고 다 빨아줘 가서. 니들이 빨갱이를 우리 우파에 잠입한 빨갱이들 니들이 돈 줘서 키워주는 거야. 몰랐다? 그러면은 책임이 사라져 모르면은 아이고 나라 중국에 뺏기고 나라 공산화되고 나서 몰랐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 참 편하다 그지? 몰랐다 하면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항상 의심해라. 나도 의심해라. 나는 고향이 이란이고 나 이란이 고향이야. 그리고 대진년 출신이고 그리고 난 좌빨 뿌락지야. 민주당 첩자고 그리고 우파 분탕이야 나는. 그리고 애국자에 애국투사에 씨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바뀌어. 야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니? 정신병자들이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관성이 없잖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당신들의 무게감이 올라간다고. 오늘은 이란 고향이 이란이랬다가 대진년이랬다가 좌파랬다가 민주당이랬다가 분탕이랬다가 애국자랬다가 애국투사였다가 영원한 우파 또 로테이션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나 같은 학고 유튜버한테도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정치인들이 니네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 또라이색 병신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너네들이야. 그래도 좋다고 차 빨아준다. 왜 오셨어요? 국민의힘 오셨어요? 좀 그러지 마라 좀. 얼마나 없어 보이냐? 갑떨어지고. 에휴. 자, 형님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좀 땄어요. KBS 라이브에서 그 모스탄 대사가 그날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제가 워딩을 좀 땄는데 형님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워딩을 스크립트로 좀 땄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데
출두할 때 언론 노출을 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출두하기 전에 경찰 측에서 요구 조건과 다르게 언론에 노출을 시켰다. 그래서 출석일을 변경시켰다. 이재명 안동댐 사건 관련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내가 가진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검사가 이것을 받는다면 사건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전자투표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다. 선관위는 필요 없는 조직이다.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선관위의 투표지 용해 7톤가량의 보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에 해당되는 범죄다. 선관위가 만든 A웹도 해체되어야 한다. A웹 해체로 전 세계 선거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자,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최종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한다. 많은 국민이 일어나면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은 미국이 한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란 지휘부 제거, 우크라이나 원조, 쿠바 등 북한이 다시 전쟁 조짐을 보인다. DMZ 철책 추진, 대전차 호 구축, 지하 땅굴. 2020년 미국 선거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정선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애리조나에 이동했는데 그 항공기에 가짜 신분증들이 실려 있었고 미시건주 선거에서 트럼프를 향한 6,432표를 경기 성남에서 삭제되었다. 프랭크 박사는 린델이 보냈고 린델은 트럼프와 막연한 사이다. 프랭크 박사는 부정선거 분석계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다. 나의 트럼프 2기 직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의 출국 정지권으로 인해 백악관, 국무부, 미 의회 상황을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투쟁이 승리하면 이재명은 내려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법관은 한 몸이고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이 부정선거를 공명정대하게 다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A웹은 선관위가 만들었고 그 뒤에는 조지 소로스가 있다. USAID가 그것을 지원하고 중국의 1대1로 정책 전파를 주 목적으로 A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자, 모스탄 대사의 발언입니다. 저 내용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가진 증거에 의하면, 그죠? 내가 가진 증거에 의하면 안동댐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해지네. 경찰이 모스탄 조사할 때 뭔 조사를 했을까? 그건 모스탄 대사가 경찰이 신문했던 신문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공개해줬으면 좋겠어. 경찰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모스탄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형님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구라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의심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데 출두할 때 언론 노출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언론에 노출이 됐다. 자,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이게 모스탄 측에서 흘린 걸 수도 있어요. 경찰에서도 흘린 걸 수도 있고 모스탄 측에서 일부러 흘린 걸 수도 있어요. 괜히 꼬투리 잡는 거야 이제. 왜? 야, 너네들 안 흘리기로 했는데 왜 흘렸어? 우리 안 흘렸는데요. 야, 내가 나가는 게 너가밖에 모르는데 너가 흘린 게 아니면 누가 흘렸어? 내가 뭐 흘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 나 오늘 조사받으러 가요 하고 하지. 저희들은 안 흘렸는데요. 난 못하겠어. 그러고 다음날 받으러 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모스탄 대사의 이 같은 발언들을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런 발언이 나와요. 2020년 미국 선거에 대하여 대한항공 비행기가 애리조나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가짜 신분증들이 실려 있었고, 그죠? 성남에서 삭제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 안돈댐 사건 관련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내가 가진 증거에 대해 확신이 있고, 자, 이 부분들이 형님들이 볼 때는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다. 이 사람이 무조건 가지고 있겠다 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출구 전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형님들, 그게 작전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플랜 1, 2, 3, 플랜 A, B, C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만약에 스타니 형님 말이 맞다면 그 증거를 스타니 형님이 확보했겠어? 솔직히 스타니 형님은 그냥 과거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지 뭐 이 형님이 지금 뭐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비밀 요원도 아니고. 그럼 자기도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미국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미 미국 정부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작년 6월 16일 동호 결혼식에 정청래가 갔고 거기에
이재명이 소년원 시절에 일했던 시계 공장에 사람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 그런데 그 시계 공장 사람들의 인적 상황을 어떻게 알았길래 모두 초청했을까? 이재명은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인데 이재명의 인성에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에 있던 그 시계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다? 섬뜩하지 않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재명이 철저히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정청래가 같이 들어있 눈치 깐 거지. 청래는. 대충 정리가 좀 되십니까? 뭐 이 정도면은 형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는 저의 의혹은 이야기 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줘요. 자, 얘들이 시계공 친구들입니다. 이 시계공 친구들 중앙에 정청래가 딱 있네요. 25년 6월 16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는 저의 의혹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판단은 형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 이 정도로 이야기해줬는데도 이건 뉴스 나왔네. 형님들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의 급락 10.7원 내렸다. 그런데 얼마를 풀었다고는 안 나오네. 정부에서 던져 달러를 매도했다. 물량 쏟아졌다. 자, 뭐 대충 이제 어제 오늘 점심 방송까지 정리가 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HL8입니다. HL8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똘똘한 똘똘님.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해놨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은 포용 정책을 썼지만 동맹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도 동맹이고 다들 동맹이죠. 동맹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해왔지만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동맹에 대한 포용 정치가 아닌 힘에 의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즉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누를 거다. 더 이상 이제는 동맹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 이 새끼들 봐주니까 머리 위에 기어오르거든. 그래서 동맹들의 너네들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동맹이 유지될 거다. 그게 미국의 기조다. 다 어제 분석해놨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53번째 안 될 것 같아. 이씨, 자꾸 새치기 하는 것 같아. 아이씨, 지금 자꾸 우리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것 같아. 이씨.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태극기 흔들러 가시는 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리고 저희 부스는 1-1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1-1에 가보시고 한번 거기 굿즈도 얻을 수 있을, 굿즈도 배포 남아 있으면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공. 그 차단 박아라.